네, 평론가님. 예. 이 보면은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인천 공연을 그대로 이제 강행했다가 오히려 공연 내용 때문에 좀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랬었죠.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공연을 했다는 거 그 자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아니라 심각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느냐 좀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연 내용을 본 분들 입장에서는 김건모 씨가 얼굴 표정도 안 좋고 좀 불성실하게 노래하는 것 같더라 비난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안 좋겠죠. 이번에 결국 김건모 씨가 그게 이제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25주년 투어거든요. 네. 전국 투어라서 앞으로 예정된 게 많았는데 원래 예정된 공연 그대로 소화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고, 예매한 분들한테는 수수료 포함해서 전액 환불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근데 공연을 취소한 이유가 본인이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하니까 일단 취소를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명예부터 회복을 하고 다시 뭐 공연을 하든지 뭐 다시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건모 씨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여성을 맞고소하기로 한 건데요. 변호사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김건모 씨 지금 뭐 현재 신경이나 이런 것도 그 신경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김건모 씨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상세한 입장을 아마 발표할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김건모 씨는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모 씨 측도 이제 무고로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무고의 기본적인 내용이 없는 사실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를 했다. 나를 형사처벌을 나 김건모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다. 이게 이제 무고죄 구성 요건 그런 식으로 아마 고소장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 피해 여성이 저 강효숙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내용, 뭐 룸사롱 안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어디가 허위 사실인지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밝혔는지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성범죄 2단계입니다. 관계를 가졌다. 아예 안 가졌다 이러든지 가졌는데 합의한 관계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김건모 씨가 지금 아예 관계가 없었다는 건지 관계가 있었는데 합의한 관계였던 요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 가면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 봐서는 고소인이 누군지 기억조차 안 난다는 얘기는 안 가졌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고소장을 쓸 때 단순히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허위 사실인지를 명쾌하게 딱 밝혀야 되는 건데 고소장을 쓸 때는, 무고죄 고소장을 쓸 때는. 근데 단순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만 가지고 이게 무고죄가 상대가 성립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아마 김건모 씨 내부적으로도 아마 곧 의사결정이 있을 거예요. 아예 관계를 안 가진 건지, 거기도 간 적이 없다. 유흥업소에. 또는 갔는데 관계는 가지지 않았다. 관계는 가졌는데 합의한 관계다. 요 세 개 중에 뭔지를 아마 결국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사 초기인데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틀리더라도 저는 합니다, 예측을. 진실은 어떤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건모 씨의 성범죄, 성폭행 전 무혐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김건모 씨가 그 여자분 고소했던 무고죄 이것도 다 무혐의 나올 거예요. 왜? 입증이 안 돼요, 이건. 네, 이거는 3년 전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룸사롱 룸 안에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박유천 씨처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처럼 성범죄도 무혐의, 무고도 무혐의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다. 다만 진실은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은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이제 한번 뭐 본인의 예상을 하신 거고요. 네.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절은 진실은 모르겠으나 네.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그 피해 여성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너무 없었고요. 저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제 나이도 창창하고 너무 혹시 뭐 미래에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TV 돌려도 제 방송 자꾸 나오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평론가님 보면은 예. 이제 김건모 씨 측은 미투를 가장한 피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유명인들이 이런 일이 제기가 되면은 사실 무근이다는 입장과 함께 맞고소를 하는데 예.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맞고소하는 경우에 최근에 좀 유명했던 사건이 박유천 씨가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었죠. 네. 4건 다 무혐의가 나왔고 박유천 씨가 그 여성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1명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여성 1명이. 그리고 이제 1명에 대해서는 무고도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1명 실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엄태웅 씨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그 박유천 씨 사건의 경우에는 그 박유천 씨가 그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루만에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마 그걸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박유천 씨가 여성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박유천 씨가 화장실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여성이 뒤따라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좀 증언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음성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파일을 들어보니까 성폭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건모 씨 사건의 경우에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증거가 뭐가 있는지 강용석 변호사가 여러 증거가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확실한 게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7년에는 무슨 폭행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2007년이면 12년 전 일이잖아요. 훨씬 옛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도 특정이 되고 뭐 증인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진단서도 나오고 네. 그런데 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6년이라서 훨씬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뭐 진단서 같은 것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일시도 특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지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1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시끄러워 이러면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TV에서 술 먹고 그렇게 이상한 괴물처럼 된 사람이 시청자 앞에서는 그 모습을 숨기고 뭐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오는 거에 대중들이 속고 뽀뽀 맞아갖고 얼굴이 정말 피떡이 돼갖고 나왔어요. 술 많이 드셔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물론 예. 이게 한쪽의 이야기지만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건모 씨가 여성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뭐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 폭행의 정도도 안화골절이 된 진단서를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강력한 폭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이라면 비난받을 일인데 근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도 뭔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목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목격자라면 그 사건을 글자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막상 이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건을 목격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뭐 카운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나한테 와서 김건모 씨가 자기를 때렸다고 주장하더라.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목격은 아닌데 강용석 변호사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을 지금 목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어떤 실마리가 있긴 있는데 그걸 조금 부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모 씨가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김건모 씨 측에서 이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허위 주장이라면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김건모 씨 네. 입장에서는 피해도 크고 네. 지금 김건모 씨가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올 타이밍인데 결혼 직전이니까 다 못 나가고 있고 네. 콘서트 25주년 콘서트 다 취소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바로바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07년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이 고소 시기가 조금 늦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김건모 씨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하고 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증거는 없고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김건모 씨 관련 성폭행과 폭행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